자, 오늘 저녁에 또 비트코인과 관련된 이런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이 여전히 약세장에 머물러 있지만 막바지에 있다. 그리고 최종 저점은 51.336K가 될 것이다 라는 이런 전망이 또 나와주고 있죠. 이 51.336K 구간이 어느 구간인지 이제 원화로 한번 계산을 해볼 건데, 현재가 64K 구간이라고 했을 때 보시게 되시면 현재부터 대략 한 20K 정도, 이제 20K가 아니라 20% 정도 떨어지는 이 구간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9,250만원 구간에서 20% 정도 떨어진 위치라면 대략적으로 봤을 때 한 7,350만원 구간이 이제 원화 기준으로 했을 때 저점이 형성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근데 또 이렇게 보다 보니까 20%나 더 떨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설마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사실 저도 이전에 비트코인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 현재가 저점이 아닐 확률이 훨씬 더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51K 구간은 사실 이 리얼라이즈드 프라이스라고 하는 이 실현 가격에 근접한 구간입니다. 실현 가격은 대략 52.9K로 현재 측정이 되고 있고, 이 실현 가격이라는 것이 뭐냐면 여기 보이시죠? 이거는 뭐냐면 바로 시장 참여자들이 실제로 어떤 가격대에서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지, 쉽게 말해서 전체, 예를 들면 비트코인이다. 그러면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전체 투자자들에 대한 평균 단가라고 보는 겁니다. 보시면 여기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실현 가격은 단순한 보조 지표가 아니다. 이는 시장 전체 투자자들에 대한 평균 매입 단가에 가장 가까운 값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만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면, 이거는 어떻게 측정이 되는 거냐면 온체인 데이터라고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보통 업비트나 빗썸에서 매수를 하고 있으면, 이제 매수를 하셨으면 그거를 그냥 거래소에다가 두시잖아요. 근데 여러분들보다 훨씬 100배, 1000배 이상 거래를 하는 고래나 기관 같은 경우에는 거래소에다가 보관을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업비트에서 비트코인을 100개를 샀어요. 그러면 그것을 업비트에다 두는 게 아니라 업비트에서 출금을 시켜가지고 개인 지갑에다 보관을 해요. 그러면 출금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은행에서 출금을 하더라도 이체 내역이라는 게 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이체 내역이라는 걸 모아서 만든 지표가 바로 온체인 데이터이고, 그 수백 개 되는 온체인 데이터 중에서 하나가 바로 실현 가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이체 내역이라는 게 우리가 얼마만큼 돈을 이체를 했는지 그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할 수 있듯이, 마찬가지로 이렇게 실현 가격이라는 것, 전체 고래들, 기관들에 대한 평균 매입 단가라고 그래서 저는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개인 투자자보다는 대량 거래를 하는 고래나 기관들에 대한 흐름들을 우리가 보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가 이 실현 가격을 볼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장기 투자자가 있을 것이고 이런 단기 투자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확인을 하는 게 롱텀 홀더, 장기 투자자들에 대한 평균 매입 단가, 그리고 숏텀 홀더라고 해서 단기 투자자들에 대한 이런 실현 가격을 우리가 확인을 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뭘 보냐면 이렇게 글래스노드 스튜디오라고 해서 유료 결제를 하고 많은 데이터들을 봅니다. 이런 거는 다른 코인들도 다 볼 수가 있어서 제가 결제해서 보는 건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온체인 데이터가 흔히 또 볼 수 있다 보니까 이런 사이트들은 무료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지표들은 제가 여러분들 고정 댓글란 있잖아요. 보시면 여기 고정 댓글란에 여기다가 제가 구독자방 링크 밑에다가 이거 이제 숏텀 홀더랑 롱텀 홀더, 이제 단기 투자자들에 대한 평균 매입 단가, 단기 투자자들에 대한 평균 매입 단가, 이거 링크를 같이 두 가지로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거래하시는 분이시면 이걸 참고해서 보시면 되는데, 어떻게 보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쉽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단기적인 흐름을 볼 때는 숏텀 홀더를 본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를 보는 방법이 이 초록색깔 선이 이제 단기 투자자들에 대한 평균 매입 단가예요. 상승을 할 때는, 단기적으로 상승을 할 때는 이 단기 투자자들에 대한 평균 매입 단가를 돌파를 하면서 크게 상승세를 보이게 되고요. 이렇게 추세 자체가 무너질 때는 여기 초록색깔 선을 기준으로 해서 무너지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간을 이탈했을 때는 여기가 모두 다 저항 구간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세요. 자, 하락장이 시작되고 나서 돌파를 제대로 해주지 못하고, 안착해주지 못하고 계속 하락세를 보이죠. 그러다가 언제 바닥을 짚고 나서, 이때가 2019년인데 2019년 당시에 돌파를 하죠. 돌파하고 나서 어떻게 됐나요? 자, 보게 되면 이때거든요. 돌파하고 나서 크게 올라가게 되죠. 그럼 우리가 이걸 활용을 한다라고 했을 때 매수 자리는 이 자리를 완벽하게 돌파를 했을 때 매수해도 늦지가
않겠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저점에서 굳이 매수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 구간이 되게 기간이 짧아 보여도 되게 깁니다. 한 4개월 정도가 돼요. 그래서 확실하게 내가 매수하고 나서부터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자리, 그러니까 그걸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 지표를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한번 보여드리는 거고, 마찬가지로 이때도 보시면 어때요? 단기적인 흐름을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구간을 무조건 돌파한다고 해서 급등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단기적으로 상승 추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이탈했더니 또 하락 나와주고, 저항 맞죠? 저항 맞다가 돌파하고 안착해주니까 상승 나오고, 또 이탈하니까 하락이죠. 돌파하니까 그 다음부터 계속 올라가죠. 아시겠죠? 활용을 한번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한번 직접 보시면서. 아시겠죠? 자, 그리고 롱텀 홀더는 뭘 보는 거냐? 사이클의 저점을 보기 위해서 보통 봅니다. 자, 보시면 지난 사이클들 싹 다 봐볼게요. 자, 이때 보시게 되시면 어때요? 하락 사이클 이어지죠? 그러다가 여기를 계속 저항 맞고 있다가 돌파한 순간부터 급등이 나오고요. 그리고 다음 상승장, 다음 사이클을 보게 되면 이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좀 애매하게 보이네요. 이렇게 보면 되겠다. 자, 이탈하고 계속 부딪히다가 돌파한 순간부터 급등 나오죠. 자, 쉽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투자는 어렵게 하시면 더욱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쉽게 보시면 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지지를 해주면서 반등 보여줬지만 어떻게 돼요? 다시 이탈하면서 이렇게 둥근 흐름들을 보이다가 U자형 패턴을 보이면서 돌파한 순간부터 지지받고 급등 보여주게 되죠. 자, 그리고 지금 현재 보시면 어때요? 여태까지 사이클들은 모두 이탈을 했다가 돌파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현재 보시게 되시면 어떨까요? 잘 안 보이네요. 현재 여러분들도 한번 이거를 영상을 보시고 나서 한번 봐보세요. 보시면 지금은 이탈을 했나요? 안 했죠. 여태까지 사이클들은 다 이탈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사이클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돼요? 상승 폭이 줄어들고 있죠. 상승률 자체가 700%, 1000% 이렇게 됐다가 지금은 더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하락폭도 많이 줄어들 것이다 라는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여기를 이탈하지 않고 지지를 해줄 가능성이 높다 라는 이런 얘기가 많이 들려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를 보게 되면 딱 50K 구간이에요. 현재 기준으로 했을 때 딱 50K 구간이거든요. 어찌됐든 과거 사이클에서는 모두 이탈을 했지만 이번 사이클에서는 이탈하지 않고 지지 정도까지는 해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들려오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업계에서. 그래서 이 구간까지 떨어졌을 때 강력한 지지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간이 50K 구간인데 여기 커뮤니티에서 이렇게 나왔던 얘기가 뉴스로 올라온 건데, 보게 되면 51K 구간, 그리고 현재 리얼라이즈드 프라이스도 52.9K 구간. 그렇죠. 어찌됐든 50에서 53K 안쪽으로는 저점이 형성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일단은 오늘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 될 만한 정보들을 좀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 좀 어떠셨을까요? 조금이나마 도움 되셨을까요? 제가 고정 댓글란에 올려드릴 거니까 고정 댓글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조금이나마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려도 될까요? 자, 구독과 좋아요, 전체 알람 설정까지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의견은 좀 어떤지 같이 한번 댓글에다 남겨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저희 고정 댓글란에 링크 또 올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구독자방이니까 구독 눌러주신 분들은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여기 구독자방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이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이 페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실시간 소통방 입장 눌러주시고 제출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초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이 저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항상 매일매일 구독자방에서 새로 들어오신 분이 지금 매수해도 되나요? 진짜 일주일에 못해도 두세 번은 여쭤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한결같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현재가 저점일지 아닐지는 아무도 모른다. 근데 제 생각에는 아직 저점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어렵다. 저점이라고 보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적어도 여러분들이 지금 매수해야 될 것 같다라고 자꾸 조급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는, 어찌됐든 자 보시면 상승장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면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 이 밑에 바가 양수로 변해요. 미국 시장 자체가 이 암호화폐 시장을 주도를 하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미국 시장에서 자금들이 많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면서 어쨌든 과거의 패턴들로 보더라도 항상 강세장이 나오면 어쨌든 미국 시장에서 자금들이 많이 들어오는 게 확인이 돼요. 그게 바로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락장이 시작되면 마찬가지로 음수로 전환되고 마찬가지로 하락이 계속해서 쭉쭉 나오게 되죠. 적어도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시고 싶으시다면 그래도 현재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가
소수가 음수이기 때문에 양수로 전환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시는 걸 여러분들께 권유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에다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는데요. 조금이나마 도움되셨다면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 또 이제 궁금하신 거 의견들 또 댓글에다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의견을 남겨주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부탁드리는 이유가 이제 구독자분들도 다 같이 보거든요. 그러면 같이 또 의견을 나눠 가다 보면 또 성장을 할 수 있는 분명히 또 계기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다 같이 또 잘 되자라는 의미에서 또 여러분들 의견도 같이 공유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는데요. 조금이나마 도움되셨다면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 또 이제 궁금하신 거 의견들 또 댓글에다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의견을 남겨주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부탁드리는 이유가 이제 구독자분들도 다 같이 보거든요. 그러면 같이 또 의견을 나눠 가다 보면 또 성장을 할 수 있는 분명히 또 계기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다 같이 또 잘 되자라는 의미에서 또 여러분들 의견도 같이 공유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